어머님, 미쳤어요!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너희한테 이런 취급받다 보면 누구라도 미치지. 엄마! 진정해요, 제발!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절도. 하루 종일 네 새끼 봐주다 허기져서 빵 쪼가리 하나 꺼내 먹었는데 절도라고?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그딴 소리 짓거릴 거면 이 새끼 네가 봐.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7세 김순자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지요. 둘 다 결혼해서 각각 아이가 있어 저는 손주 둘을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끔 와서 안부를 묻곤 했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다 작년 큰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제게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민재를 어린이집에 보내긴 할 건데, 문제는 어린이집이 3시에 끝나거든요. 저희 둘 다 퇴근 시간이 7시라 혹시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에서 민재 데려와서 저희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 구하자니 불안하고 어머님이라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외롭게 지내던 제게는 활력소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오후 3시면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요. 어린이집 앞에서 민재를 데리고 아들 내외의 집으로 돌아와 저녁 7시쯤 그들이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기도 했지만 점점 민재와 저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만나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는 민재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민재는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비록 5살이지만 벌써 한글도 조금씩 읽을 줄 알고 자기 생각도 분명하게 표현하는 아이였죠. 가끔 고집을 부릴 때면 저도 진땀을 흘리곤 했지만 그래도 그게 귀여워서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무슨 놀이 할까? 공룡놀이요. 할머니는 큰 공룡, 저는 작은 공룡. 우리는 아들 내외의 집 안을 뛰어다니며 공룡 소리를 내고 블록으로 공룡성을 쌓고 그림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는 저도 잠시 눈을 붙이거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게 일과 살림을 병행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라도 손주에게 그 사랑을 다 쏟을 수 있어 감사했지요. 보통은 2~3시간만 민재를 봐주면 됐지만 아들 내외가 야근을 한다거나 회식이 있다고 하면 밤 9시, 10시가 넘어서까지 민재를 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민재도 저도 지쳐서 둘 다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하지만 제 손주를 돌보는 일인데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아들 부부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이 제게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가 다르게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재를 봐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라며 고마움을 표했던 며느리가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9시쯤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많아졌고 감사의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당연히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 민재는 엄마가 재워줄 수 있어? 이제는 어린이집 하원 후 몇 시간만 봐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아예 하루 종일, 때로는 밤까지 돌봐달라는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부부 시간을 가지겠다며 민재를 맡기는 일이 잦아졌죠. 그 모든 것이 무료 봉사였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바라고 손주를 돌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민재를 돌보다 보면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들 내외에게 오늘은 자고 가도 되겠냐고 물었죠. 네, 어머니, 근데 우리 침대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소파에서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소파에서 자는 것도 괜찮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재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왜 제 그릇을 쓰셨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놓인 그릇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응. 아, 민재가 배고프다고 해서 급히 밥을 차려줬더니 그릇이 부족해서 내가 쓰던 그릇이랑 같이 썼어. 어머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물건은 함부로 쓰시지 말라고요. 특히 주방 물건들은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언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가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몇 달 전 제가 민재 옷을 세탁하려다 세탁기를 잘못 만져 고장 낸 적이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자기 물건은 자기에게 물어보고 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해. 급하게 밥을 차려야 해서 생각이 안 났네. 됐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그릇 따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그래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내외 집에서는 제 물건들이 따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릇, 컵, 심지어 화장실 수건까지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한 배려인가 싶었는데 점점 그것이 분리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를 위한 물건들은 항상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제가 그 집의 구성원이 아닌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민재를 위해 참았습니다. 민재가 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민재의 이런 말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 내외에게는 그저 무료 베이비시터로 취급받는 것 같아도 적어도 민재에게는 제가 소중한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먹고 싶어요. 그래, 뭐 먹고 싶니? 냉장고에 빵 있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민재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민재의 간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재가 계속 보채자 결국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디 있니, 민재야? 저기요, 아래쪽에. 냉장고 아래 칸에는 작은 빵 봉지가 있었습니다. 민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해 보였죠. 민재야, 이 빵 먹어도 될까? 네, 할머니, 엄마가 사준 거예요. 저는 빵 봉지에서
한 조각을 꺼내 민재에게 주었습니다. 어차피 민재를 위한 간식이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민재는 맛있게 빵을 먹었고 점심 식사 후라 조금 지친 민재는 곧 소파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잠든 틈을 타 저도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활발한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저도 꽤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을 대충 먹어서인지 갑자기 배가 고파왔습니다. 저도 민재처럼 냉장고에 있는 빵을 한 조각 꺼내고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하나 골라 깎았습니다. 부엌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커피 한 잔도 내려 마셨어요. 식탁에 앉아 빵과 사과, 커피를 즐기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며느리가 예상치 못하게 집에 들어왔을 때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왔어요. 그래, 오늘은 일찍 퇴근했구나. 저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며느리를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소파에서 낮잠 자던 민재도 엄마 목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어머니,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앞에 놓인 빵과 사과, 커피잔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거 민재가 배고프다고 해서 냉장고에서 빵 꺼내주고 나도 배가 고파서 요기거리 좀 하고 있었지. 민재는 낮잠 자는데 나도 잠깐 쉬고 있었어. 어머님, 지금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신 거예요? 응, 민재가 배고프다고 해서 열어봤지. 어머님이 제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드시면 안 되죠? 그건 사실상 절도나 다름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빵 하나 꺼낸 것이 절도라니요. 어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하루 종일 내 아이 봐주는데 빵 한 조각 꺼내 먹은 게 절도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희 집 물건은 저희 허락 없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매번 이러시니까 정말 곤란해요. 며느리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쌓아온 불만을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매번이라는 말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이라도 그들의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본 적이 있었나요? 심지어 민재를 위해 빵을 꺼낸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 알았다. 내 말이 맞아. 이게 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제 표정이 굳자 며느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표정을 지으세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이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서는 우리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매번 이런 식으로 제 말을 무시하시니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마치 여기가 어머님 집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냉장고는 물론이고 서랍장까지 마음대로 뒤지시잖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지치고 힘들어요. 어머님이 민재 봐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이 집에 제 영역까지 다 침범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뒤진다고? 내가 언제 뒤졌니? 너희들은 툭하면 야근이다, 약속이다 하면서 집안일은 다 나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집 살림살이를 안 만질 수 있겠니? 민재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서 서랍장 열어 옷 꺼내지 말라는 거야?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지 말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너희를 생각해서 너희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조심했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기억해두고 건드리지도 않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뒤진다고? 그 말은 정말 모욕적이구나. 내가 여기서 도둑이라도 된 것 같잖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제 다 알았으니까. 저는 더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을 꽂은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집에 갈게. 다음에 보자. 순간 민재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랑 더 놀아요. 민재의 말에 마음이 더 아팠지만 이대로 더 있다가는 제 존엄성마저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시간도 다 됐는데 가시는 거예요? 민재는 어떻게 하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 속에 화가 폭발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돌봐. 이제 엄마도 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하루쯤은 내 아이 직접 돌볼 수 있겠지. 아니면 절도범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어떻겠니? 제 목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재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는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님! 또 그러시네요. 항상 이런 식으로 피해자인 척 하시면서 상황을 회피하시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몰아붙이시고 솔직히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때마다 정말 숨이 막혀요. 제 집에서조차 제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드시네요.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졌고 목소리는 거의 소리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서 마치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막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 종일 누군가 내 집 구석구석을 자기 마음대로 다룬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그냥 조금만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그녀를 밀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됐어. 이제 난 여기 오지 않을 거야. 걱정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절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이제 도둑이 되어버렸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재를 위해, 아들 부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저를 그저 무료 베이비시터로 여기고 있었던 거고 더 이상의 관계는 바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3번이나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인영이도 미안하대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10분 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도 민재 봐주실 수 있어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직도 민재를 봐달라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도범 취급을 하면서도 아이 돌봐주는 건 계속 바라는 건가요? 저는 아들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난 이제 민재 못 봐줘. 다른 사람 알아봐.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이 제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자꾸만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떠나올 때 민재의 슬픈 눈빛이 자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가 내 사정을 이해할 나이는 아니지만 할머니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전화 벨소리에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인영이가 많이 속상해 있던데. 아들의 말투에서 이미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너희 와이프가 나한테 한 말 들었니? 내가 냉장고에서 빵 쪼가리 먹었더니 절도범 취급을 하더라. 엄마, 그게 인영이 말로는 엄마가 좀 과민 반응하셨다던데요. 그냥 앞으로 미리 말씀해달라고 한 거였지. 절도라고 한 건 아니라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 말은 믿지 않고 며느리 말만 듣고 있다니. 뭐라고? 내가 거기 있었니? 내가 들었니? 내 와이프가 분명히 절도라는 말을 썼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인영이도 화가 나서 실수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인영이가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평소에는 그럼 나한테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니? 원래 그런 애였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와이프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영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다니. 그래, 난 이해해야 하고 너희는 이해받아야 하는 거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민재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데 절도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넘어가라고? 엄마,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내가 엄마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와이프 편만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교사 연수로 휴원이라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 결국 아이 봐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서야 전화한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했구나. 결국 내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엄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야? 아니면 민재 맡길 데가 없어서야?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둘 다요. 하지만 솔직히 오늘 당장은 민재가 급해요. 나중에 인영이랑 같이 찾아뵙고 제대로 이야기 나눌게요. 나중에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사과는 없고 그저 필요할 때만 나중에라는 말로 넘어가려 하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울 때는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엄마, 제발요. 민재가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아침부터 계속 할머니 언제 와? 물어보고. 민재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민재 때문에 가겠다. 하지만 명심해. 내가 가는 건 오직 민재 때문이야. 너나 내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 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들은 알기나 할까요?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는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와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왜 가셨어요? 저 기다렸는데.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쪼그려 앉아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미안해. 하루 종일 민재와 놀아주고 밥을 챙기고 청소까지 하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한 말과 태도, 아들의 비겁한 중립, 이 모든 것이 제 가슴에 응어리로 쌓였습니다. 민재가 낮잠을 자는 동안 부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오늘 저녁에 돌아오면 확실히 말해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민재가 깨어난 후에도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졌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눈을 피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이따가 민재 씻겨주고 잠깐 얘기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단호함을 느꼈는지 둘 다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민재를 씻기고 잠자리에 들게 한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거실에 모인 우리 셋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할 말 없니?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겨우 이 말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반성의 기색도 없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 그래, 심하게 했던 것 같다. 확실히 그랬지. 너는 나를 절도범이라고 했어. 그리고 아들이란 놈은 와이프 편만 들면서 눈치만 봤고.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전 누구 편도 들지 않으려고. 그게 더 문제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는데 넌 중립이라는 말이 나오니? 이게 중립 지킬 문제야? 넌 방관자 노릇을 했어.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알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알아? 너희를 위해 내 시간을 희생하고 민재를 위해 매일같이 이 집에 와서 도움을 주면서도 항상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어. 냉장고에서 빵 한 조각 꺼내 먹는 것조차 죄가 되는 이 집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이런 대우 받으면서 나는 더 이상 민재를 봐줄 수 없어. 사람 구해라. 그 말에 둘 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건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 결정했어. 내게도 존엄이 있어.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고. 내가 이곳에 오는 건 민재를 사랑해서지. 너희의 무료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며느리가 처음으로 똑바로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무료 베이비시터로 여긴 적은 없어요. 정말로요. 그래. 그럼 왜 사과 한마디 제대로 못해? 어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오늘 하루 종일 내 표정은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서늘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민재를 봐줄 다른 방법을 찾아봐. 어린이집도 있고 베이비시터도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집에 오면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대해줘. 냉장고 여는 것도 서랍 열어보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앞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워요. 베이비시터를 구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 대출도 있고 어린이집도 당장 자리가 나지 않는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애원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해야 했습니다. 그건 너네 사정이고 사람 구할 때까지는 봐주도록 하겠다. 한 달 안에 구하도록 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구할 수 있을지? 한 달이면 충분해. 나도 더 이상은 안 돼.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합의한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서먹했고 말투도 냉랭했지만 저는 평소처럼 민재를 돌봐주며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도착해서
민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서 저녁까지 돌봐주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틈틈이 베이비시터를 알아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에게 지시하듯 말했고 제가 살림에 손을 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사돈댁과 같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에 오셔서요. 제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돈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니 사돈댁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돈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지막으로 뵌 게 민재 돌잔치 때였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안사돈 내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셨네요.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딸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요. 이때 며느리가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네요. 좀 치워주시겠어요? 며느리는 말을 하면서 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장바구니 안에서 닭고기와 각종 채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녁은 닭도리탕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자랑 당근도 있고 떡도 사왔어요. 그리고 이 채소들로 반찬 몇 가지도 해주세요. 저는 부모님과 잠시 나갔다 올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어린이집에 들러서 민재 데려올게요. 며느리의 태도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앞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았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을 이끌고 나가면서 저희는 금방 올게요. 저녁 7시까지 준비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고용인에게 지시하듯이요. 문이 닫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돈 앞에서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순간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사돈 앞에서 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정부 취급하다니요. 마치 제게 저번 일로 복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빈 집안을 둘러보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민재는 어린이집에 있고 나는 혼자 남아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분노에 차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제 울음소리가 묻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서글펐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사돈댁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냉장고를 열어 며느리가 사온 재료들을 꺼내며 생각했죠. 그래, 오늘만큼은 참자. 닭도리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양념을 만들고 채소를 손질했죠. 며느리가 부탁한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상했지만 음식만큼은 최선을 다해 만들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갈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죠.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 내외와 민재 그리고 사돈댁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있었죠. 할머니, 민재가 달려와 안기며 반겼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며느리가 인사도 제대로 없이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대답했죠. 며느리는 곧장 쇼핑백을 꺼내 보이며 친정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백화점에서 할인하길래 몇 벌 더 샀어요.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아 쇼핑백에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옷을 구경하느라 바빴고요. 여보, 이것 좀 봐.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며느리가 블라우스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 진짜 예쁘네. 아들이 대답했죠. 이건 아빠 거. 며느리가 사돈에게 옷을 건넸습니다. 입어보세요. 사돈 아버지는 웃으며 셔츠를 받아들었죠. 그 많은 쇼핑백 중에 제 것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바라지도 않았지만 내심 서운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담고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죠. 누구 하나 도와주겠다고 오지 않았죠. 저기, 옷은 저녁 먹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밥상 차릴 거예요. 말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어머, 이거 진짜 비싼 거네. 사돈 어머니가 가격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영아, 너무 많이 썼어. 괜찮아요. 엄마 오신 김에 선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죠. 몇 번이나 저녁 준비 다 됐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옷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식탁에 모든 음식을 혼자 차려놓고 불렀죠. 식사 다 됐어요. 이제 오세요. 그제서야 다들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저도 앉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달도리탕과 여러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와, 정말 맛있겠네요.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식사를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첫 입을 먹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짜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어머님! 요즘 음식이 자꾸 짜지는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저희 부모님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이렇게 짠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사돈을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죠. 그래, 미안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다음부터는 소금 조금만 넣으시라고요. 며느리가 못마땅한 듯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요즘 나이 드시면 미각이 둔해진다던데.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하루 종일 무시당하고 혼자 밥 차리고 그런데 이렇게 또 사돈 앞에서 무시당한다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한 입 먹고 짜다고? 그런 말이 나와? 그럼 처먹지를 말지 그러니?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요리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냉동식품 데우는 것 말고? 어머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한테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모욕! 내가 지금 내 음식을 모욕한 거잖아. 내가 종일 여기서 뭐 했는데? 하루 종일 너희 집안이라고 음식 준비했어. 그런데 너는 쇼핑한 옷 자랑하느라 바빴지?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쇼핑백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처갓집 선물은 그렇게 한아름 사왔으면서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쇼핑백 중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물 안 사와서 서운하신 거예요? 어머님도 참 유치하시네요. 유치하다고? 내가 선물을 바라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 나는 그냥 가정부고 베이비시터일 뿐이지? 어머님!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러세요? 혹시 치매 아니에요? 며느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치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사돈은 어색한 분위기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아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뻔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거 봤으면서 처가 비위나 맞추고 있어? 에라이 썩을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님!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짜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한마디. 그게 그냥 한마디야? 나이 들어 미각이 둔해졌다고? 내가 나한테 할 말이 그거야? 사실 맞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나이 들었고 이각이 둔해졌어. 그리고 내 눈에는 가정부에 불과하지. 그럼 이제 내가 직접 해봐. 저는 옆에 있던 달도리탕 냄비를 그대로 번쩍 들어올려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달고기와 야채들이 식탁 위로 쏟아졌죠. 며느리의 새 옷에도 국물이 튀었습니다. 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너희한테 이런 취급받다 보면
누구라도 미치지. 사돈 부부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아들은 벌떡 일어나 저를 붙잡으려 했죠. 엄마! 진정해요, 제발! 며느리는 옷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들 앞에서 이런 수치를! 수치. 내가 매일 나한테 준 수치는 생각 안 해. 사돈 앞에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있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무심함, 사돈 앞에서의 창피함. 모든 것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고,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고 느꼈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해해요. 인영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요.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진작에 제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늘 손주 때문에 물러섰던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핸드폰을 들고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재를 돌봐준 시간을 꼼꼼히 계산해 보았죠. 주 5일, 하루 평균 10시간씩. 베이비시터 시급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안 서류함을 뒤져 아들 집의 등기부등본을 찾아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 대부분을 제가 내줬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동안 아들 내외가 살도록 허락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묵묵히 생각한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해 가방에 넣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네. 언제 만날까요? 저희가 엄마 댁으로 갈게요. 아니, 내가 갈게. 오늘 저녁 7시에 너희 집으로 갈게. 네. 알겠어요. 저녁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간단히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먼저 내가 할 말이 있어. 가방에서 준비해간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함께 보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2가지야. 첫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민재 돌봐준 시간을 계산한 거야. 시간 초과금액에 먹이고 재우고 너네 살림살이까지 내가 맡아서 했었으니 그런 거 다 고려해보니 이 정도 계산이 나오더구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2번째는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기억나? 내 결혼할 때 전세금 내가 대부분 내줬지.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서? 내가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너희는 계속 나를 이용했겠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들었잖아. 2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거야. 하지만 엄마,
저희가 갑자기 어디로 가야 그건 너희 문제야. 그동안 나한테 받은 혜택만 해도 남들 평생 못 받을 만큼 받았잖아. 어머님, 며느리가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서에 적힌 금액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짚었습니다. 총 3,600만 원.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갚아. 3년이면 다 갚겠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그건 너네 사정이고 내가 1년 동안 너희 아이 키워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엄마,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처럼 대했니? 지금까지 내가 가정부였지. 가족이었어?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벌써 너무 늦었어. 민재는요, 할머니가 필요해요. 며느리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너희 문제야. 내가 왜 또 너희 편의를 봐줘야 해? 앞으로는 민재도 안 볼 거야. 너희가 제대로 부모 노릇하는 법을 배워야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뒤따라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엄마, 제발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 다 갚기 전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변호사에게 이 문서 다 맡겨놓을 테니까 약속 어기면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죠. 2달이 지나고 약속대로 아들 내외는 제가 준 집에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저는 여지껏 잃고 살아왔던 제 삶을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도 생겨났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만 할 순 없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연자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금빛 노후였습니다.